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주식과 금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로 계속 돈을 찍고 있고 프랑스 정치 불안은 이탈리아 등 유럽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대니 종이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미국 국채와 달러에 대한 신뢰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 많은 중앙은행이 달러는 줄이고 금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드의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더해지면서 금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에 투자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연금 계좌에서 매수한다면 어떤 ETF가 좋을지 장단점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세 가지 외에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산다거나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한다거나 금광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투자 방법은 패스하고 소액으로 손쉽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드뱅킹입니다. 일종의 금통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KB 골드뱅킹, 신한 골드리슈 같은 상품 이름으로 금통장을 개설해서 입금하면 0.01g 단위로 금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1g에 20만 원이라면 10만 원 입금하면 0.5g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최저 0.01g 단위로 적립됩니다. 돈 대신 금이 통장에 쌓이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KRS 금 현물 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합니다. 은행에서는 매수할 수 없고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팝니다. 거래 단위는 1g입니다. 예를 들어 1g에 20만 원이라면 100만 원으로 5g을 매수할 수 있겠죠. 골드뱅킹은 기준 금 시세로 자동으로 매수하지만 증권사 계좌에서 금 현물을 매수할 때는 주식처럼 평일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내가 직접 매매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금 ETF입니다. 최근 ETF를 통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은 여느 ETF랑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스 KRS ETF, 타이거 골드 선물 ETF 같은 종목을 매수하면 됩니다. 소액으로 손쉽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 골드뱅킹, KRS 금 현물, 금 ETF의 세 가지 금 투자 방법의 세금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매 차익 세금입니다. 은행에서 매수할 수 있는 골드뱅킹은 매매 차익이 나면 15.4% 배당 소득세 부과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뗍니다. 증권사에서 매수하는 KRS 금 현물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금 ETF는 15.4% 배당 소득세 부과하고 금융소득에 합산합니다. 골드뱅킹과 금 ETF는 세금 떼고 금융소득에 합산하고 KRS 금 현물의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에서는 KRS 금 현물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실물 인출 가능 여부입니다. 골드뱅킹은 100g 이상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KRS 금 현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물 인출하면 10%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고 인출 수수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물 금을 가지고 있으면 뿌듯하겠지만 비용이 수반됩니다. ETF는 실물 인출이 불가능하고요. 셋째, 거래 수수료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골드뱅킹의 경우 1% 내외 매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ETF에 비해 많이 비쌉니다. KRS 금 현물도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0.2% 내외 매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ETF 매매 수수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내려가서 골드뱅킹이나 KRS 금 현물 시장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수수료는 은행에서 매수하는 골드뱅킹이 가장 비싸고 다음이 KRS 금 현물 시장이고 ETF가 가장 저렴합니다. 매매 수수료는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모두 들어갑니다. 은행의 골드뱅킹과 증권사의 KRS 금 현물 시장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는 대신 매매 수수료는 ETF보다 비싸고 실물을 찾으려면 부가세와 별도의 부대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실물로 찾지 않는다면 세금과 수수료를 종합해서 KRS 금 현물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ETF의 경우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당장은 15.4% 세금을 내지 않고 먼 훗날 연금 개시할 때 최대 5.5에서 3.3%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ETF를 통해 금 투자하신다면 연금 계좌에서 하시고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ISA 계좌를 활용해도 됩니다. 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한다면 어떤 게 좋을지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산 규모가 큰 4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게 에이스 KRS 금 현물 ETF이고 상장 4개월 만에 5천억을 돌파한 타이거 KRS 금 현물이 두 번째로 순자산 규모가 큽니다. 다음이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골드 선물입니다. 타이거 KRS 금 현물 ETF가 상장한 지 4개월이 되지 않아서 1년 수익률은 비교할 수 없고 상대적인 수익률 비교를 위해 최근 3개월 수익률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이스 KRS 금 현물이 3개월간 무려 35.45%, 후발주자인 타이거 종목이 35.20%입니다. 비슷하네요. 코덱스 골드 선물은 17.94, 타이거 골드 선물이 17.74입니다. 선물 ETF도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환 노출한 현물 종목은 3개월간 약 35% 정도 수익이 났고 환해지한 선물 종목은 3개월간 1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같은 금인데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선물 ETF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운용보수도 선물이 더 비싸고 환율 영향도 큽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 노출한 KRS 금 현물 ETF의 수익이 환 해지한 선물 종목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이런 요인 외에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KRS 금 현물은 국내 금값과 연동되고 골드 선물 ETF는 국제 금값과 연동됩니다. 보통은 국내 금값과 국제 금값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금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국제 금값보다 국내 금값이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촬영 날짜 기준 국제 금 가격은 그람당 18만 1,450원인데 반해 국내 금 가격은 1g당 19만 9,730원입니다. 무려 10.07% 국내 금값이 비쌉니다. 지금 에이스 금 현물 ETF나 타이거 금 현물 ETF를 사면 국제 금 시세보다 10% 비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괴리율하고는 다릅니다. 괴리율은 ETF 가격과 실제 순자산 가격 간 차이입니다. 에이스 KRS 금 현물의 경우 괴리율이 마이너스 0.19%입니다. 순자산 가치에 비해 ETF 가격이 0.19% 싸다는 겁니다. 근데 국내 금값 자체가 국제 금값보다 10% 이상 비싼 겁니다. 아무튼 지금 국내 금을 사면 국제 금값보다 10% 비싸게 주는 겁니다. ETF 기초 지수가 국내 금인 에이스 타이거 KRS 금 현물 ETF이고 기초 지수가 국제 금인 ETF는 코덱스 타이거 골드 선물과 코덱스 금 액티브입니다. 국내 금이 기초 지수인 에이스 타이거 KRS 금 현물 ETF는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었고 국제 금이 기초 지수인 다른 3개 ETF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습니다. S&P 500 같은 미국 지수형 ETF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고점이라 고민인 거죠. 마찬가지로 금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지금 너무 과열되어 고민인 거죠. 지금 KRS 금 현물 ETF 출시한 지 4년도 되지 않았는데 누적 181% 수익이 났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10% 그까짓 거 무시하고 지금이라도 동참하겠다면 연금 계좌에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과열되어 김치 프리미엄이 10%가 붙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공행진만 할 거라고 믿고 지금 당장 목돈으로 매수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상 고점이지만 당장 투자하겠다면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코덱스 금 액티브를 매수하시고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그때 적립식으로 KRS 금 현물 ETF를 꾸준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고점, 금값도 고점. 그래서 환노출한 ETF에 손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10년, 20년 후 1,300원 이하로 갈 확률보다 1,500원 이상 갈 확률이 더 높겠지. 이런 생각이라면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환노출 종목을 선택하십시오. 요즘 MZ세대들도 연금저축펀드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 세금을 떼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최대 16.5% 세액 공제도 받고 수십 년간 과세 이연시키면서 금에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모아간다면 수십 년 후 은퇴 시점에는 좋은 연금 자산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형 ETF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도 수십 년간 모아간다면 선물보다는 현물이 훨씬 더 유리하고 환해지보다는 H자가 없는 환노출이 유리합니다. 금리야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옛날처럼 초저금리 상황은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옛날 같지 않고 국제 분쟁도 더 자주 일어날 것 같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동안은 큰형님이 잘 수습했는데 요즘은 이스라엘도 큰형님 말 잘 듣지도 않고 관세 리스크는 당장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걱정입니다. S&P 500, 나스닥 100을 코어로 운용하시고 이자도 배당도 없는 금은 인플레 해지 차원에서 자산의 10에서 20% 정도 범위 내에서 꾸준히 담아가는 게 어떨지요? 워낙 금값이 과열되어 이런 장기 투자 의사결정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